2005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사망할 것 같다. 지금 정신 들어왔을 때 빨리 유언도 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죽음 앞에 가니까 인간이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 고명안으로 살지 못했고 진지하게 던진 제 인생 최초의 질문이었던 거야. 저는 이게요. 대표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질문이에요. 20분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순간이 꽤 있을 겁니다. 고민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답을 몸으로 깨달은 걸 책으로 쓰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이분이 그런 책을? 나도 놀랐어요. 우리 고명환 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언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고명환 님은 방송인 개그맨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개그맨에서 어떻게 무슨 오전까지 뭔 일 있었던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여정이 너무 궁금해요. 네네네. 97년에 네. 제가 MBC에 들어가서 개그맨 시작했는데 네. 저는 진짜 2시간, 2시간 반 자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3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97년에서부터 2005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주 수입은 사실 좀 밤무대였어요. 그러니까 노을을 싫어했어요. 노을 지면 노을증 같은 게 와. 석양이 지면. 석양이 지면 왜? 밤 9시 정도 되면 우리가 밤무대를 출발을 해요. 일주일에 6일을 출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햇빛이 쨍쨍할 때는 기분이 좋아. 근데 저는 석양이 지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우울해져. 그래가지고 뭐 쫙 돌고 오면 집에 오면 새벽 3시 반이에요. 그 일 때문에 우울했던 걸까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죠. 아니면 일이 힘들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고 그리고 가면 그 술 취한 분들 중에 뭐 음악이 마음에 안 든다, 제가 하는 멘트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안주 중에 던지기 좋은 거 있어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가 던져. 방울토마토를 또 던져. 술 취하니까 뭐 이해해요. 해필 방울토마토야. 근데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이 30 막 이렇게 돼가지고 새벽 3시에 방울토마토 던지면 양복에 막 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배운 거는 젊었을 때 참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이 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냥 이를 악물고 산 거지. 언젠간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 맞아요. 세상이 다였어요. 오케이. 지금은 참고 살다가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이 오면 그때 행복해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정말 매일 밤 거의 300km씩을 혼자 운전해서 다녔어요. 신호 다 어겨가면서.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었다고. 근데 2005년에 KBS 해신이라는 장보고 이야기, 최수종 형이랑 뭐 송일국 씨 나온 그거 제가 50부작인데 20부 찍고 올라오다가 전 잠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매니저가 서해안고속도로 올라오자마자 목포 IC에서 나와서 한 3, 40분 달리다가 190km로 달리다가 졸음준 하다가 박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190km로 안 다니면 다 촬영팀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기다린 거야, 누군가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그때는 정말 배우들이 정말 목숨 끌고 다니면서 그거 뭐 살기 위해 죽는 거야, 죽기 위해 사는 거야, 뭐야? 우리가 그때 왜 드라마가 한 10부 정도까지는 좀 미리 많이 찍어 놓잖아요. 정말 10부 넘어가면 우리끼리 생방송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찍어서 빨리 보내줘야 편집해서 제 시간에 보내주는 거야. 생방송이네, 진짜. 네, 그러니까 깨어났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의대 출신의 심장권위자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뭐 뇌출혈도 있고 막 여기 눈도 하나 마비되고 여기 뼈 막 수백 군데 부서지고 허파에 피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그것도 심각한데 심장에 쉽게 말하면 출혈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1초 후에 당신 심장이 터져서 사망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터지면 서서히 의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0.01초 만에 의식이 사라지니까 지금 정신 들어왔을 때 빨리 유언도 하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제가요 진짜 죽음 앞에 가니까 제가 나중에 그 중환자실 2주 갔다가 일반병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일반병동 와서 알았어요. 엄마도 한 30초 만에 인사를 다 끝냈어. 그것도 속으로. 그 의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몸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고마움이, 미안함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먼저 죽어서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너무 사랑하다,
저 누나 하나 있거든요. 누나 생각은 1도 안 했고 죽음 앞에 가니까 인간이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그래서 저는 돈도 그때 갔다 온 이후에 돈 절대 왜냐면 죽음 앞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돈이었어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순위로 아예 있지도 않아. 근데 이게 제가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원통함. 뭐냐면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 어영부영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맞아. 뭐 해석이 많은데 난 그게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 와, 내가 왜 어영부영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남들이 하려는 대로 막 그렇게 아파트 살려고 집 살려고 이러면 성공이야. 이러면 유명해져.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왜 눈치 안 보고 살았어도 괜찮은 모습이 막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닫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는데 그 첫 장에 뒤에 나오는 문장이긴 한데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힘들었을까? 내가 그걸 너무 한 번에 알겠는 거야. 왜 힘들었는지. 우리는 몰라, 이쪽 세상에 있다는 거를. 그래. 네. 왜냐면 일종의 이 거대 사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방식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주입되어지죠. 독버섯 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안 돼요. 최소한 이런데 뭐 취업을 하고 뭐 창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거를 기본적인 건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공통적인 개념을 심는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것마저도 해결을 못해서 저도 질문 한 번 던져보지 못했어요. 그냥 네. 대답만 하기에도 바빴어, 사실. 대학 가느라고 저 삼수했거든요. 대답 준비만 하기에도 바빴고, 그리고 연극영화과 다니면서는 이제 코미디언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다닐 때는, 개그맨 코미디언 되면 뭔가 좀 풍작 코미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들어가면서 아예 그 생각은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그냥 방송국에서 심지어 그거 하기에도 막 단역 따내기에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미 없어졌고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라도 거기에 끼일 수 있을까. 근데 핵심은 이거였어요. 내가 34년을 끌려다니면서 살았다.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원통했던 이유가 진짜 나 고명 안으로 살지 못했고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이걸 너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되면 명환아,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이게요, 대표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질문이에요. 그리고 진지하게 던진 제 인생 최초의 질문이었던 거야. 그때 중환자실에서 올라와서. 네. 그러니까 어쩌면 예를 들면 뉴턴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거는 사실 그냥 훅 나온 게 아니고 뭔가 뉴턴도 책도 많이 읽었고 이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한 그게 맞아요. 쌓이고 쌓여서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질까? 그러니까 저는 책은 그때 많이 안 읽었었지만 죽음 앞에 갔다는 저는 그게 책 한 5,000권의 그 경험이 저한테 한 번에 쌓인 느낌이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 크게 일이 벌어지면 네. 질문이 다운로드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진짜 저한테 일반 병동에서 툭 던지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제 병실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책밖에는 뭔가 제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 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책을 사다 주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제목 있지. 노인과 바다, 데미안, 토지, 그래. 몽실 언니, 뭐 이런 거.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제화벌 막 그런 거. 이런 거 좀 사다 줘 이랬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을 안고 책을 읽으니까 제가 그때도 여기 흉터 지금 있잖아요. 이쪽 한쪽 눈이 마비돼가지고 눈동자가 그래? 여기를 보면 두 개가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돼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한 줄을 보면 지금은 괜찮은데? 예, 지금은 괜찮아요. 요 세 글자만 하나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상이 두 개로 보여. 아이고. 이게 흩어지니까 상이 다 두 개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두 눈을 뜨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대를 하고 한쪽 눈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쪽 눈을 읽으면 이게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피로도가 거의 2배야. 그렇지. 그런데도 하루에 한 15시간씩을 참으면서 읽은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말로 요즘 제가 행복을 표현해 놓은 말 중에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글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방법을 찾다가. 네. 우리 개그맨들은 들어가잖아요. 모두가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렇지. 뭔지도 모르고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뭐 제가 특히 대면에서 나방이 별을 향해서 날아가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나방은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왜냐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쑥한 나방이면 오로지 앙컷 나방을 향해서 날아갈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법이야 이래요. 헤르만 헤세가 얘기한 그 별이라고 얘기한 게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재석이라는 별을 향해서 저는 날아가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늘 예상되고 늘 지치고 그러니까 하루가 행복하지 않았어. 거기 내가 없으니까. 유재석만 있고 내가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려면 뭔가 내 삶에 지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있는가. 저는 유재석을 향해서 날아갈 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 전작인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사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것도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제 책이 지금 대만, 러시아, 베트남, 일본까지 수출됐어. 이거는 제 인생에 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삶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52살에 수영을 배워가지고 박태환 선수처럼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이건 나랑 진짜 상관없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게 방향을 찾아가게 해주는 게 저는 이 책의 힘이더라고요. 책의 힘이다. 네. 근데 왜 고전이냐 물어보면 최진석 교수님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인문학이 풀었으면 인간이 그려온 문이다. 인문이.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자 보내다 하는 뜻도 있는데 옥편 찾아보니까 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고전을 통해서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고 나면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가 보인다. 문이 보인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왜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보인다는 거는 지금 고령화되고 온난화되고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가 보이니까 용기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지.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가 말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결국은 제가 34살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살겠다 해서 한 6년은 준비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제 삶이 제가 40살부터 정말 지금 52살까지 한 13년 동안 저는 제가 가기 싫은 곳을 가기 싫은 시간에 간 적이 없어요. 거의 한 2-3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돈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제가 가기 싫은 시간에 가기 싫은 장소에 제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는 이제 그걸 목표로 책을 읽었고 책의 힘으로 지금 제가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걸 깨달아서 이렇게 행동하게 된 날을 이제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거 고전이 답했다는 네. 고명환의 책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고명환이 20년이 쓴 책이지.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이 진심이 담겨진 고민과 질문,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또 그것도 처음 찾은 사람이 아니라 20년 실력자예요. 그래서 잘 찾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읽고 실행해야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사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대한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방향 말고 진짜 내가 가려고 하는 쪽이 어떤 쪽인가 모르겠으면 그거부터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알아내셨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쪽 좀 구체적인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좁혀가면서 제가 소개해 준 것도 한 60여 권 되지만 유명한 고전들 중에 제목만 한 번씩 나는 메밀국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제와벌 어떤 길일까? 너인가 바다 이러다 보면
이게 파장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딱 느껴지고 또 하나 돈을 벌어서 정복하지 마시고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 한번 죽음 앞에 가보니까 난 얼마든지 내 고명한이라는 배를 내가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건데 혹시 어느 때에 순풍이 불어서 나를 밀어주면 좋아요. 고맙고. 그리고 때로는 순풍을 기다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순풍이 불어오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고통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역풍이 불 때도 있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가 저는 딱 돈에 대한 느낌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없어도 나는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딱 가지니까 돈을 쫓지 말라는 게 뭔지 알았다. 돈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내 스스로가 느낌이 딱 오고 그때부터 정말 일하면서도 행복한 그걸 깨달았어요. 돈에 쫓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돈 벌기 전에 한번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이 소개하는 책들을 찾아가서 아 그래 나도 돈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믿어야 그게 되잖아요. 그냥 대충 그래 돈 쫓지 말래. 이게 안 와닿거든요. 들은 걸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고전이 파워가 센 거죠. 이게 비유와 압축과 상징과 이게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서 확 풀어지는 순간 그게 확 깨달음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에 대한 게 이게 스토아파 책들을 읽다가 이게 슉 온 거예요. 돈은 그냥 있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는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돈을 그런 식으로 딱 하자마자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 저는 이제 믿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이.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극복한 것도 우리는 언젠가 150살에 죽어도 우리 뭔가 하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 저는 예전에는 뭔가 내가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고 오늘 남은 시간 죽어라고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끌려다니지만 않고 저는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가 이거를 이해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이타심인가? 다 남기겠다. 죽었는데 혹시나 살아남은 사람이 혹시나 내 사과나무가 이거 따먹어라 이타심이 아니었어. 나는 제가 스피노자의 그 문장을 이해한 거는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데 내가 사과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이 지금의 나는 설레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타도 상관없고 안 타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설레이잖아. 나는 이게 중요해. 설레임을 이렇게 계속 모아서 오늘 하루 설레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저는 진짜 왜냐면 또 다른 그게 결과가 망하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레임 또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야, 그럼 여기 삶과 죽음의 그 여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그냥 딴 얘기 필요 없고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되게, 여기 읽은 책이 다 써있다. 네. 응? 여기 이 책에서 언급한 고전이 네. 굉장히 많네요. 이 리스트를 보고 한 번쯤 이 책 중에서 한 10권 정도 같이 읽는 거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네.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고명한 저자님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이 알았던 개그맨 고명환이 아닌 또 사업가 고명환이 아닌 생각하는 사람 고명환을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죠. 네, 고명한 TV 있어요. 저도 고명한 고명한 TV. TV. 또 구독해서 같이 보셔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48페이지니까요. 여러분 네. 후딱 읽을 수 있고 또 특히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쉽게 빠져들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고 더 이상 여러분도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다 책 너무 읽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것 같은데요. 도서 나눈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이 책의 제목도 좀 써주시고 동시에 댓글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네. 댓글을 좀 달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혹시 구독자 여러분 중에 내가 한번 내 삶을 지금 돌아봤더니 나도 내 삶 중에 요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전혀 본인하고 상관없었던 일인데 제가 제 책 읽고 책을 쓰신 분이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최근에 한 7분이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랑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진짜 출판사에서 보내보긴 했지만 연락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게 있으시면 한번 좋은 것 같아. 올려주시면
네. 아, 우리 그 남의 그 댓글을 읽는 재미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여러분 서로 댓글을 써주시고 서로 걸 읽어보면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히는 것도 동시에 같이 가볼까요? 우리 늘 하는데. 1. 데미안이 말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2. 어린 왕자가 속삭였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어린 왕자는 속삭이는군요. 네. 3.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4. 돈키호테가 물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자, 여기 제목도 맞춰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 인생에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대박 사건 네. 이런 거 일어났어요. 네. 하는 걸 여러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리 서로 읽고 응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명한 저자님 또 이렇게 귀중한 지난 20년의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또 이렇게 고전으로 우리의 답을 풀 수 있게끔 도움 주셔서 옆에서 착 밀어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